750만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주가 고등교육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주내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수니와 큐니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및 국가 부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선로 밀치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판에 직면한 MTA가 스크린도어 설치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범죄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봉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건널목에 배치하는 크로싱가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은 로어 맨해튼 법원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 동포청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외 동포청은 한국 시간으로 5일 개청식을 개최하고 인천 송도 본청과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재외 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출범식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참석했고 또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한인 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 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 등 600여 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의 영사 등 민원 서비스는 물론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의 인원은 이기철 초대청장을 포함해 151명 규모이고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 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연수구 소재 부영 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올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그동안 하위 법령 등의 기관을 거쳤습니다.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1호 사업으로는 일본에 거주 중인 원포 피해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울여온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입주한 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청에선 동포 콜센터를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재외국민 민원 포털 영사민원 24를 통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과 서비스 지원센터 개소로 조직과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예산 역시 올해 63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그 2배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주내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뉴욕 주립대 수니와 뉴욕 시립대 큐니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캐티 호쿠 주지사가 올해 새해 연설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 장벽 제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정부는 수일 안에
주내 순위 모든 고교 졸업반 학생 12만 5천 명에게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이 승인됐다는 통지서를 해당 학생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순위 산하 64개의 대학 가운데 커뮤니티 칼리지는 30개에 달합니다. 뉴욕시립대 큐니도 뉴욕시에 재학 중인 고교 졸업반 학생 6만 5천 명에게 큐니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을 승인한 통지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큐니 산하 커뮤니티 칼리지는 7개가 운영 중입니다.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즈 큐니 총장은 큐니 신입생의 80% 이상이 뉴욕시 공립학교 졸업생이라며 이번 정책은 대학 진학 학생 수를 늘려 뉴욕의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스템적인 불균형을 종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고등교육의 장벽을 제거,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보다 쉽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뉴욕의 더 밝은 미래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이와 함께 무상 지원되는 연방학자금과 뉴욕주 엘셀시어 장학금 신청 등 학자금 재정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존 킹 순위 명예총장은 순위의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밝히고 주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으로 실시되는 정책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고등교육의 장벽을 없애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길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에 이어 상원 문턱을 넘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에 이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재정 책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법안에 대해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2025년 1월 2일에는 유예기간 발행된 채무를 수용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에 앞서서도 미국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라며 힘을 합해 모두를 위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재무책임법으로 규정된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내년 회계년도 지출은 동결하고 내후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만 해도 31조 3,8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과 지난달 초부터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31일과 1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겨졌습니다. 앞서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약 83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45%나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가계부채마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에 달하는 등 국가부채의 가계부채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행정부는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비상조치 발동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 통과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으로 이러한 우려는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동반자 정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30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지나가는 열차에 들이미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여성이 전신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신질환을 겪던 남성에 의해 떠밀린 아시안 여성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MTA는 3개 역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시범 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떠밀어버리는 범죄로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수년간 비판과 비난에 직면한 뒤 고심 끝에 세계 지하철역에 시범적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주요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경우 2003년 40대 주부가 지하철 4호선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떠밀리며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이듬해인 2004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출근길에 나서던 미셸 고가 타임스퀘어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진입하는 열차에 떠밀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에도 뉴욕시 지하철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39세 퀸즈 거주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35세 여성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뒤 움직이는 열차에 밀어넣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 여성이 전신마비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1904년 뉴욕시 지하철 노선이 완공된 이래 다양한 노선의 열차 서비스 운영권을 각기 다른 민간 투자 그룹이 맡으면서 열차의 차량 길이와 문의 간격 등이 제각각 달라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벌어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비판에 직면한 MTA는 맨해튼 7호선 타임스퀘어역과 L라인 14스트리트 3애비뉴역 그리고 퀸즈에 위치한 2라인 서핀 볼로버드에 시범적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아직까지 정확한 스크린 도어 설치 완료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해당 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크린 도어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회가 범죄자의 전과 기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봉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티 호쿠 주지사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 기록을 비공개하도록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즌스 원내대표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욕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기 마감 전 통과돼 법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범죄의 경우 선고 이후 3년, 중범죄의 경우 선고 이후 7년이 지나면 범죄 전력을 봉인,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세부 사항을 협상 중입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는 제외됩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 명의 전과 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전과 기록은 절대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마테라 공화당 주상원의원은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 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립학교 건널목에 배치하는 크로싱가드 인력을 감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오늘 뉴욕시 로월 맨하튼에서는 수백 명의 공무원이 모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크로싱가드 인력을 재충원하라는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관련 공무원들은 로어 맨해튼 트위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경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속해 있는 약 100만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로싱가드 인력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뉴욕시가 감축한 인력은 전체 크로싱가드 가운데 18%에 해당한다며 스쿨 크로싱가드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직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총 2,219명의 크로싱가드가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들은 시간당 18달러에서 20달러의 시급을 받으며 하루 4시간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행정부는 항상 공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 1,400개의 교차로를 안전하게 재설계했으며 연중 무휴 과속 단속을 하는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커네티컷 지역 순회 영사는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등입니다. 순회 영사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회 영사 시에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민원인은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현금 수수료와 업무별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경쟁 중인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3명이 이번 주 추가로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동영상 공개와 연설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기업가 출신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이번 주 출마 선언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를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인 팀 스콧,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돌린 지 1년이 넘었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 조짐 없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가 경제학자들의 경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경제학자들은 자사 설문조사에서 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 5천억 달러를 초과 저축했습니다. 이처럼 두꺼워진 미국인들의 지갑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국인이 마음껏 소비를 하도록 돕는 자원금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여행과 공연 관람, 외식 등 코로나19 사태 당시 제한됐던 소비를 하는데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 선출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공화당에서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주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총위원회는 북한 등 10개 후보국을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 대사를 역임한 니키 헤일리,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은 그 누구도 북한의 독재자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지도자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옹호하고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